김용민의 정치쇼. 안녕하십니까.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제가 정치쇼 진행을 맡고 나서 두 번째 주말입니다. 역대급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향한 미투 파문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 합의, 대통령발 개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까지 다이나믹 코리아 새삼 실감했습니다. 쏟아지는 뉴스 정신없으시다고요? 김용민의 정치쇼만 들으시면 됩니다. 토요일 정치쇼는요, 엽기수석 유인태 전 의원과 떠나는 역대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 2탄 준비되어 있고요. 평창 패럴림픽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죠. 동계의 스포츠를 담은 영화 이야기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러브 FM 함께하시죠?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응답하라 1987 우리 정치사의 명장면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화법, 네, 엽기수석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유인태 전 의원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SBS 보도국의 베테랑 원일이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너무 주마간산역으로 이 역대 지방선거를 짚어봤는데 또 지방선거 시즌이다 보니까 네. 뭐 선거의 주요 장면들, 기억나는 장면들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해서 또 이 장을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예, 자 우리 유인태 의원님은 역대 지방선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가 언제셨습니까? 글쎄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 그때 그 워낙 박찬종 후보가 아주 월등하게 앞섰었어요. 네. 초반에 민선일기. 예, 예. 민선일기 때. 네. 근데 어쨌든 그때 조순 후보가 이제 됐을 때. 예. 예. 그 예. 당시에는 또 김대중이라는 그런 정치인이 이렇게 뒷받침하기 때문에 또 구태라는 인상도 이렇게 막 만들어냈었어요. 당시 상대 쪽에서. 그래서 이제 박찬종 의원처럼 때묻지 않은 정치인 이번에 뭐 잘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물론 이게 다 이미지, 만들어진 이미지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제3당 무소속 후보가 이게 뒷침이 없다. 선거판에서는 뒷심 발음이 어렵다라는 거를 그때 여실히 보여줬고요. 결국은 조직표라는 게 그렇게 중요했었고, 예. 두 번째 요인은 그 당시 YS가 국정 지지도가 사실은 레임덕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20%대. 아니 왜 그랬을까요? 임기 초 첫 해에는 뭐 거의 90% 가까운 지지율을 보였던 지금도 YS 기록이죠.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에 작년부터 탄핵 사태 겪으면서 대통령 지지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예. 역시 기록은 YS더군요. 가장 높았던 것도 그러면. YS고 가장 고토박스 친 것도 YS고 네. 화끈했더만요. 그때 예. 보니까 94%까지 아니, 올라갔었어요. 금융실명제하고 하나회 척결하고 그때까지만 그거 해도 그걸 예. 아니 감동했잖아요. 예. 그때 맞습니다. 초기에 예. 그 야당하기 힘드셨겠어요 그때. 예, 그렇죠. 좀 모두가 박수 쳤죠. 예. 그러다가 그 대신 우리는 하나 다른 게 잘할 땐 잘한다고 박수 쳐요. 요새 야당 그 홍준표 같지는 않아요. 예. 잘한다는 건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 네. 당시 지금 복귀를 해보면 YS의 개혁은 대단했는데 예. 지금 이제 95년 이 지방선거 1기 선거할 때는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수치로 떨어졌고 예, 예. 실제로 그 소통령 구속된 이후에는 YS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봐야 되죠. 예, 예, 그런 예. 분위기였기 때문에 DJ가 찍은 조순 후보가 박찬종 못지않은 좋은 후보를 골랐다는 신의 한 수라는 것도 있었고 정치 지형도 그랬고 당시 정치 상황도 그랬습니다만은 서울을 이루고 있는 인구를 보면은 호남 출신들도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많았죠. 예. 그러니까 삼김 시대에는요. 네. 결국 지역 그 지금은 많이 완화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까지는 뭐 그게 이 선거를 또 규정하는데 그 세대하고 네. 지역 네. 그건 뭐 그 규정하는 큰 기반이잖아요. 예. 예, 요소인데 예. 그때는 이 세대보다는도 지역이 훨씬 더 컸잖아요. 앞도 지역 그러니까 지역 기반이 없는 정당은 우리나라에서 생존이 불가능했죠. 예, 예. 88년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그게 벗어났다고 봐지지가 않는 것이 결국은 안철수의 국민의당, 유승민의 바른정당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그 지역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역 기반이 없잖아요. 지금 제3당이. 아직도 그렇죠. 아직도 그런데 이제 그때 비해서는 많이 그래도 지역
요인은 조금 완화는 그렇죠. 됐어요. 민주당 후보가 부산에서 5명이나 된 거 보면은 이제 뭐 그렇죠. 해빙기를 맞은 게 아닌가 싶은 우선 생각이 들고요. 저기 예. 지난 총선을 보면 민주당이야말로 전국 정당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죠. 아니, 영남에서 호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었잖아요. 그러네요. 네. 호남에서 네. 세 명 됐나요? 예. 예? 3명 되고 영남에서 7명인가 됐잖아요. 예. 그 전라남도에서 네. 한 명, 광주 영석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2석인가요? 예. 그럼 아니 민주당이 호남보다 영남에서 더 많은 그렇죠. 의석을 얻은 네. 저 총선은 아마 예. 역대 처음이었을 겁니다. 제가 자. 근데 정치부 기자로서 이제 지역에 대해서 좀 민감해서 그런 건데 부산에서 저 민주당 의원들 당선되는 거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른바 호남 인구가 두 자릿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 거고. 그렇죠. 특히 안타까운 부산 서쪽에 강서구나 네, 뭐 네. 저기 사하구, 사상구 뭐 사람마다 좀 틀린데 예. 대략 뭐 12%라고도 하고 뭐 15%라고 예, 그런 뭐 하여튼 뭐 10몇 왔다 %라고 갔다 하는데 하죠.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12% 가지고는 예. 예. 또 대구에서도 김부겸 의원이 당선되고 네, 김부겸 보면은 의원 되는 건 뭐 그 유의미한 거죠. 예. 지역 구도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서서히 해체돼 가고 있다. 좀 완화됐죠. 그때 예. 많이 이완됐어요. 그건 해체돼야죠. 네. 근데 이제 그 소위 지역 주인의 이 지역 구도가 이 지방선거에서는 많이 약화됩니다. 원래 지방선거는 결국 사람 선거죠. 인물 본위로.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뭐 자기 지역에 심지어 뭐 80몇 프로, 90% 이상의 지지를. 예. 그건 그분들이 정권을 잡는 게 우리 자기 삶의 이해관계하고 아주 밀접해 있는 게 예, 대통령 선거. 예. 그 다음에 총선에서는 이 당이 그래도 조금 맥을 써야 우리 동네 예산도 좀 되고 우리 동네 인물도 어디 가서 조금 발을 붙인다. 예. 출세도 한다. 뭐 이렇잖아요. 예. 근데 지방선거는 단체장의 예를 들어 중앙에 가서 뭘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져온 돈을 쓰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 예산을. 그러니까 그 아주 그 95년도 김대중 그 총재가 이제 막 그 복귀해가지고 예. 그 저 지방선거 유세를 돕잖아요. 네. 도울 때 그때도 민주당 공천 무소속이 호남에서 3분의 1이 무소속 단체장이든. 유난히 무소속이 많이 됐어요. 예. 그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당신 찍어주고 또 국회의원까지도 어지간하면 그 잘 돼야 되니까 그래야 네, 좀 네. 국회에서 좀 힘을 써야 우리 네. 동네 예산도 좀 더 끌어오고 뭐 이런데 아니 단체장은 좀 그 한만 저 거기서 뭐 중앙에 가서 열심히 그 공천 받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보단 동네 많이 돌아다닌 사람 네, 네. 이 사람이 좀 되는 게 예. 내가 가서 차라도 한 잔 먹고 뭐 하나 저 아쉬운 소리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동네 발로 다닌 사람이 그 무소속이 많이 돼요. 그렇죠. 당 공천이 물론 이거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데서 네. 예. 대도시는 그게 안 네, 통하고 네. 아니 서울에 누가 누구 무슨 공동체가 있습니까? 누가 누군지 뭐 모르잖아요. 뭐 이제 베드타운이 됐다고 이제 하잖아요. 예. 저 소도시 예. 특히 뭐 10만 이하의 대도시에서는 뭐 여전히 당의 위력을 발휘하고 당 공천이 예. 네. 소도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 동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최고라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 동네 초등학교 출신이래야 돼요. 자, 하여간 95년 지방선거 결과는 이제 조순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지방선거 98년에도 고건 후보가 당선됐는데 왜 2002년에 MB가 당선됐을까? 정권 말이라고 지난 시간에 예, 짚어주셨는데 인물 경쟁력 면에서 보면은 MB와 김민석 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때는 저 민주당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명박이 아니라 딴 사람이 나와도 나와도 그때는 저쪽 후보가 됐을 거예요. 그때 원래 홍사덕 그 후보하고 경선을 했죠. 저 이명박하고. 예. 근데 다 홍사덕 의원이 될 줄 알았는데 하여튼 거기서 이 이명박 후보가 뒤집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이게 경제 이슈라는 그게 컸어요. 뭐 살아온 과정이 좀 불투명하고 뭔가 좀 껄떡지근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저 사람이 되면은 뭔가 좀 뭐 경제는 잘할 것 같다, 일은 잘할 것 같다 이런 그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죠. 야, 역시 그런 이미지 메이킹도. 예, 실제로 이명박 시장 시절에는 두 가지는 우리가 각인돼 있잖아요. 버스 중앙차로 하고 예, 청계천 청계천. 뜯어 고친 거. 예. 이 두 가지 그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토목건 건설
그 효과 이런 거는 분명히 존재했었죠. 근데 그해 말에 있었던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단 말이죠. 이 김대중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뭐 바닥이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을까요? 참 그 기적이죠. 근데 그건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도 그 아주 그 바닥이었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과 다른 사람이라고 이게 그 적통이 아니고 이렇게 봤던 거고 노무현 후보는 소위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다. 삼김 정치를 종식시키고 뭔가 그 새로운 물결을 좀 일으킬 사람으로. 그때 노사모니 하는 게 그 전통적인 이 당에서 보자면 전혀 새로운 물결이었잖아요. 뭐 그렇죠. 돼지 저금통이니 뭐 등등의 그 선거운동 양상도 그렇고 정치 불신에 그동안 정치에 냉소하던 유권자들 뭔가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좀 이 기성 정치인하고 다른 뭘 보여줄 거다 뭐 이런 기대를 불러일으켰죠. 직접 정치 참여가 시작된 첫 선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민주당 간판 대신 국민 후보라는 그렇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서 말이죠. 정말 정치 허망한 것이 그렇게 국민적 열망을 안고 태어났던 노무현 정권이 지금 우리가 다 잊어서 그렇죠. 그때 생각해 보면요, 길 가다가 돌부리치에서 지가 넘어져 놓고 노무현 정부 탓했다니까요.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다 노무현 탓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보수 언론에 또 그런 저 뭐랄까요, 프레임 작정도 분명히 있었지만 또 흥미로운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임기 중에 그렇게 욕을 다 먹고 나서 퇴임하니까 그때는 또 국민의 또 신망이 또 올라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불행한 그런 죽음으로 이어졌지만은 1년 동안에 봉하마을 찾아가서 노무현 대통령 찾던 있었어요. 국민들 그 모습을 또 기억하면은 재임 중에 비난받을 거 다 소진해야 된다. 다 비난받고 다 욕먹고 그러면은 퇴임한 후에 박수 받는다. 그런 공식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얘기 나오니까 또 우리 유인태 의원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처음이자 마지막 정무수석 아니셨습니까? 그랬죠. 저 혼자 1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무수석 더 보니까 정무수석이 있으나 마나 하다 해서 자리를 없애신 거죠. 왜 있으나마나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점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청와대가 뭐 요새 그 말썽나는 국정원 예산도 갖다 쓰고 뭐 힘이 있었잖아요. 검찰도 통제를 하고 뭐 옛날 심지어 그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도 여소야대니까 상대방 의원 빼오는데 법에 걸린 사람들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많이 빼왔어요. 약점이 있으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그건 뭐 그분들의 그 시대에는 의례 그런 게 그냥 관행처럼 그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검찰을 통제하려고도 안 했지만 하려고 해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아시다시피 뭐 처음부터 검사와 대화해가지고 검사들이 막 기어올랐잖아요 대통령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때 내가 한나라당 있었던 선거 자금에 뭐 10분의 1을 넘으면은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0분의 1을 넘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과 긴장 관계다라는 점을 드러내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었거든요. 요새 마침 MB 사위 이상주 전무요. 삼성전자 가방만 이렇게 했다. 뭐 대충 이렇게 요번에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잖아요. 그 제가 사실 안대희 그때 중수부장하고 개인적으로 좀 가까워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사실 동기인가 그렇죠? 동기죠. 저한테는 고등학교 뭐 한 6년쯤 후배가 돼요. 그 대선 자금 수사할 때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너 그때 진짜로 이제 대통령한테서 아무 그 대선 자금 수사 때 그 없었냐? 그랬더니 딱 한 건 있었다고 그래. 이제 안대희 그 전 중수부장이 대법관이 좀 봐주면 안 되냐고. 그게 수행비서였잖아요. 나중에 그때 청와대 뭐 그걸로 와 있었잖아요. 그때 20몇 살이야. 처음으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따라다니다 처음 이제
월급쟁이가 된 겁니다. 네, 청와대. 맞아요. 예, 예. 그 한 일이 가방 하나 그또 안희정이가 시켰다는 거예요. 예. 너 어디 가면 진짜 열어보지도 않고 갖다만 준 거. 심부름만 한 거거든. 그래서 누가 그게. 그걸 퀵 서비스도 죄냐고. 이 친구는 정말 아니 물론 또 당연히 돈이라고 짐작이야 했겠지만 열어보지도 네. 않고 갖다가 당에다가 전달을 해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친구를 구속 기소하려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 불기소하라는 게 아니라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없겠냐. 네. 워낙 젊은 친구가 안 됐어서. 네. 근데 그것도 구속을 해요. 구속을 했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부당한 거 그거 한 비리를 건 받았다고 저지른 것처럼. 제가 네. 들었는데 그나마도 그걸 구속을 해요. 아, 나 그 얘기 지금 오늘 처음 듣네. 처음 듣습니다. 예. 그 외에는 없었다고 뭐 한참 지난 후에 예. 그 술자리에서 한번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2009년 5월 23일에 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이제 5월 그로부터 일주일이었죠. 5월 30일에 이제 연결식이 있었는데 그때 추모사를 읽었던 분이 바로 한명숙 전 총리 아니었습니까? 네. 또 장례위원장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이듬해 있었던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는데 그때 뼈아프게 졌어요. 예. 아니 그때는요. 저희 방송사들이요. 정말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 쉬어봤거든요. 저희가 이게 개표 결과 뒤집어지는 거 8번 뒤집어져 8번.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계속 승이라고 이렇게 해서 뭐 당선 유력 이걸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면에다가. 오세훈이냐 한명숙이냐 왔다 갔다 아침 7시까지도 그걸 못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47.43% 대 46.83%. 야. 와우. 그냥 기억나시죠? 나죠. 아, 그때는 정말 이 박빙은 이게 박빙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여론조사라는 게 굉장히 국민의 불신을 받은 게 예. 제일 이제 신뢰를 받은 건 87년 대선 소수점까지 네, 네.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이제 노태우 예. 몇 프로, 뭐 김영삼 몇 프로, 김대중 몇 프로를. 네. 근데 그때 19%인가 오세훈 후보가 앞선다고 하루 전 그동안의 조사가 다 그렇게 나왔더랬어요. 오차범위 밖으로. 예, 오차범위 정도가 아니었어요. 뭐 완사이드하게 네, 네.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근데 그때 한명숙 후보 이 선거운동을 다니던 친구들 얘기가 될 것 같다. 예, 될 것 현장에서 같다. 뜨겁다는 거예요. 예, 다녀보니 그렇지 않다고. 예, 예. 그래서 저 친구들은 뭐 그랬더니 정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박빙의 선거였죠. 네, 네. 아마 서울시장에서 그렇게 박빙의 선거는 이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예. 아 근데 오세훈 시장 그때 그렇게 어렵게 해서 간신히 대놓고서는 또 예. 버릴 때도 너무 허망하게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통상은 지방선거가 예. 이제 투표용지를 받으면은 같은 번호를 찍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네. 구청장 그리고 뭐 여타 선거들 아니 사실은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네. 25개 중에 아마 20개가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뭐 거의 그렇게. 그리고 구청장에서 압승을 했는데 서울시장은 또 한나라당이 됐단 말이죠. 그건 한명숙 전 총리가 패한 것으로 봐도 무리는 아닌데 왜 패했다고 보세요? 글쎄, 그러니까 대개 그동안은 일자였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때 뭐 저는 일선에 있을 때니까 예. 이 시의원, 구의원 나온 친구들 구청장까지 네. 전부 시장 덕을 봐요. 예. 시장을 우리가 이기면 다 이겨요. 예. 근데 시장을 질 땐 다 지고 예. 대개 내리 일자로 하는데 예, 예. 그 2010년 그 지방선거에서는 그 우리가 구청장 뭐 시의원 구의원 다 됐거든요. 예, 예. 압승을 했는데 역시 그때 토론에서 텔레비전 토론에서 TV 토론에서 한 총리가 이 좀 순발력이 예. 좀 떨어져 가지고 오세훈 현역 시장이 뭐 하여튼 묘상한 무슨 숫자 예. 뭐 이렇게 했을 때 예. 그걸 알 수가 없죠. 시장 안 해본 사람은 예, 예. 알 수 없는 질문을 했을 때 예. 아이고 그건 난 모르겠다고 오히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 그거를 막 이렇게 순발력이 부족해가지고 뭐 그렇게 아주 하여튼 좀 보는 분들한테 좀 안쓰러운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저희는 그게 분석이 가능해요. 저희 같은 방송 전문가들은 비주얼로만 딱 놓고 보면 한명숙 총리의 그 좋은 인상 때문에 비주얼 자체가 표 그 자체예요. 입을 열면 열수록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유인태 수석님처럼 네.
저렇게 말씀을 잘 하셔야 예.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되고 아 저분이 무슨 일을 하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네. 후보 토론 딱 시작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다다다다다 나오는데 그 양반이 또 한명숙 방송 진행도 했었어요. 예, 방송을 워낙 잘하고 이제 전문가 예. 수준이고 한명숙 그 후보가 당시에 그 순발력 있게 그 대응을 전혀 못했죠.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나 싶어요. 또 하나의 그 패인으로 보자면은 당시 그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진보신당, 네,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네. 사실 만약에 단일화를 했다면은 한명숙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더라면 한명숙 후보가 뒤집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는 거기도 정당인데 네. 그걸 뭐 단일화 안에서 졌다고 하는 거는 노회찬 나중에 반대로요. 예. 노회찬 의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생에 먹을 요리 한 그때 이거 80%를 먹었다고. 예, 그때 먹으려고 다 먹었는데 단순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진보신당 지지층들이 기권했을 가능성이 커요. 아니 뭐 근데 그건 구정당에서 후보 낸 걸 가지고 증거를 그 탓으로 돌리는 거는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봐요. 사실은 구청장은 민주당이 싹쓸이하고 또 서울시 의원도 사실상 민주당이 70% 이상 싹쓸이를 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시정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하고 서울시 의회하고 계속 충돌을 빚었고 와장창 한번 붙었죠. 그래서 무상급식으로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자기 직을 걸고 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걸었다가 이게 33.3% 요건이 미달이 돼서 33.3% 이상 투표를 해야 개표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책임지고 사퇴를 했는데 그 사퇴에서 생긴 재보선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이 국민들한테 욕먹을 소리지만은 그 전에 교육위원도 뽑았거든요. 네. 그럼 여섯 개를 투표를 해요. 네. 네. 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 교육위원. 네. 아까 말한 대로 그 시장 덕을 본다는 게 네. 시의원, 구의원 누가 나왔는지 잘 몰라요. 대부분이 네. 대도시에서는 예. 이 소도시 예. 공동체가 좀 살아있는 데하고 달리 예.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시장 1번이 되면 1번이 쭉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들어가서 1번 찍은 사람은 규정이 다 6개 다 1번 찍는 거고요. 2번 찍은 사람은 다 그래서 2번 찍고. 일자로 해요. 예. 아니 근데 그러면 의회라는 거는 단체장을 견제하라고 만든 건데 예. 시장 덕 봐가지고 전부 압도적으로 그 의회가 같은 당으로 됐단 말이죠. 대부분 지금 그 오세훈 시장 그때 빼고는 시장이 된 당이 예. 서울시 의회 압도적으로 그건 뭐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그 제대로 견제를 못 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선거를 분리했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같은 날 치르는 거하고 같은 거란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단체장만 시장, 구청장, 교육감 이거 어느 날 치르고 이를테면 한 달 그 선거를 뭘 2번씩 하냐 이제 그 비용 예산만 쓰면서 예. 할 텐데 그러고 나서 한 2달 후에 예. 그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위원, 의회 선거와 거기도 단체장 선거는 사실은 분리해야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꽤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의회는 이렇습니다. 기초의회는 예. 구청장 우리가 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 쓸었다 해도 예. 구의회는 거의 100중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2인 3인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회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해요. 예. 예.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분, 이게 네. 전 성남시장이 되겠군요. 그 양반 같은 경우 양당이 이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네. 의회가 뭔가 일하는 의회로 갈 수 있다. 책임지는 의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둘 뽑는 데가 많다 보니까 서로 둘이 동수에 우리 도봉구 같은 그렇죠. 데도 네. 7대 7이야. 성남시도 거의 근데 그렇습니다. 거의 동수인데 그 3, 4인을 뽑는 선거구가 많아지면은 네. 예를 들면 이제 캐스팅 보트를 뭐 제3당이 뭐 국민의당이 지금은 뭐 바른미래당이 됐던 네. 정의당이 민주평화당이 됐던 뭐 정의당이 됐던 이런데 후보가 몇 명 들어와 가지고 거기가 이제 캐스팅 보트도 행사하고 예.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전
지방의회도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항상 저렇게 옳은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미움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싫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당도. 이게 이제 민주당도 싫다 그러고 자유한국당 싫다고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성은 지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밖에서도 이렇게 엽기수석이라는 얘기를 들으시는 건데 안에서도 그러시고. 예, 알겠습니다. 응답하라 1987로 함께한 김용민의 정치쇼 유인태 전 의원 그리고 SBS 원희리 논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 11시 반 이후에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만나겠습니다. 자, 토요일 2부 순서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더 재밌는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동계올림픽뿐 아니라 이번엔 패럴림픽도 네, 대중들의 그렇죠.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자, 극장가에서도 동계 스포츠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요 시즌에 스포츠 영화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 예. 이제 우리에게는 겨울 스포츠가 그렇게 익숙치 않았고 그래서 겨울 스포츠 영화가 없었어요. 예. 근데 국가대표 이후에 예. 이런 류의 영화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패럴림픽까지 네. 그 열풍 때문에 우리는 썰매를 탄다라는 작품도 나왔고요. 네. 예스 평창 뭐 이런 작품도 나왔습니다. 예, 예. 대부분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좀 나왔었고 예.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은 아이토냐라는 아이토냐. 네, 예, 피겨 스케이팅 얘기입니다. 토냐 하딩 선수의 얘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토냐 하딩이 워낙 정말 요란한 그런 삶을 살았고 요란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이 영화가 나온 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 충분히 어떻게 요란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예. 1980년대 아주 대단히 뛰어난 선수였습니다만 올림픽 출전 과정에서 자기 경쟁 선수를 다치게 해서 고의였습니까? 고의였죠. 아. 네. 근데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만 남자친구가 관여했지만 어쨌든 올림픽 정신이 페어플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랑 경쟁자가 있으니까 경쟁자 다리를 좀 어떻게 좀 해서 이러면 이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엄청난 범죄죠. 그래서 그렇죠. 예. 선수권 다 박탈됐고요. 그런 삶을 살았던 토냐 하딩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 아이토냐입니다. 아, 그렇게 흑역사로 시작했다가 뭔가 대반전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이 여인의 일생이 참 궁금한 거죠. 예. 어떻게 이렇게 높은 성적에 네. 선수의 지위까지 올랐다가 또 이렇게 한꺼번에 한 번에 몰락하는가. 이것이 어쩌면 한 운동 선수의 체육인의 어떤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도 네.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예. 이런 것들이 우리들 삶의 보편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예, 예. 이 아이토냐는 사실은 주연을 맡았던 마거 로비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올랐습니다만 예. 떨어졌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개봉될 때 굉장히 화제를 모을 법했어요. 근데 아이토냐가 지금 극장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은 영화 속 주인공의 운명과 영화의 운명이 좀 비슷한데 예, 예. 미국에서도 사실은 제작돼서 예. 여우주연상까지 탔으면 굉장히 화제를 더 모았겠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멀티플렉스가 대규모 대기업 영화 극장이 예. 극장망 체인망을 갖고 있는 극장이 아이토냐를 지금 걸어주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배급에 있어서 뭐랄까요 홀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영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보다는 지금 대중들에게 좀 시선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좀 안타까워서 우량주인데 저평가되고 있다. 그렇죠. 예. 네. 그거 좋은데요. 우량주인데 저평가.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예. 아니 근데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최인망 극장이 단독 개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화를 단독 개봉해 준다 이런 거죠. 체인망이라면 뭐 멀티플렉스 네, 말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예. CGV, 롯데, 예. 메가박스 이런 극장들이 다 체인망 극장이죠. 멀티플렉스죠. 그러면 자, 내 극장에서 단독 개봉을 해줄게. 다른 극장은 가지 마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극장 수가 많은 이런 대기업 극장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럼 다 거기에 줄을 서게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단독 개봉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영화를 우선적으로 배급해서 배치를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단독 그 배급 단독 상영에 서 있지 않은 영화들은 오히려 역차별 당하게 되는 거죠. 아이토니아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단독으로 개봉해 줘야 될 영화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 예. 나는 예컨대 CGV랑 또는 다른 극장이랑 단독 개봉 안 할 거야. 예. 그쪽에만 이 영화를 주지 않을 거야. 나는 전국에 있는 영화 극장에 다 줄 거야. 이렇게 했던 영화들은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거죠. 예, 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이토니아 같은 작품이 지금 배급에 있어서 그렇게 좀 소외를 받고 있어서 아이고, 대중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안타깝습니다. 유통 구조의 문제입니다. 예, 예. 이거 뭐 이 시간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은 네. 뭐 제대로 한번 언제 토론회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토론회를 좀 하고 있고요. 사회적 공론 과정. 네. 예. 그러니까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이제 수직 계열화 문제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있고 이제 법안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 요즘 그럴 틈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국제부 기자 친구가 그런 예. 얘기를 하는데 엊그저께 예. 오늘은 좀 뉴스가 좀 없으려나 했더니 스티븐 호킹이 돌아가시고 오늘은 무슨 뉴스가 없으려나 했더니 예. 예를 들어서 또 무슨 일이 터지고 그래서 예. 이제 뉴스가 쏟아지는 그런 시기이고 시대이니까 예. 이런 극장 쪽의 법안은 계속해서 사실은 좀 예. 뭐랄까 이렇게 언제 한번 밀리는 거죠. 이 네. 시간에 한번 상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자, 토냐 하딩 어떤 네. 선수였는지 한번 좀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3살 때부터 피겨 스케이팅 시작해서요. 예. 엄마가 참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다큐멘터리와 그 피처 필름 그 영화를 좀 뒤섞어 놓은 듯한 느낌이고요. 예. 형식은 인터뷰 다큐멘터리처럼 해놨어요. 아. 토니 하딩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은 마고 로비가 계속 인터뷰를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랬어. 옛날에 선수 시절에 뭘 했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그 주변에 남편 역을 맡았던 배우가 또 인터뷰를 하고 네. 엄마 역을 맡은 배우가 또 그 인터뷰를 하고요. 그러니까 형식은 인터뷰 다큐멘터리니까 계속해서 과거 얘기를 전해주는 형식이죠. 엄마가 독특했던 사람이고 엄마가 아주 혹독하게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아이는 혹독하게 키워야지 훌륭한 피겨스케이터가 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좀 아이를 학대하는 엄마 같은 성격인 거죠. 그래서 그 엄마 밑에서 오로지 이 토니 하딩은 피겨스케이팅 외에는 할 게 없었어요. 워낙 가난했고 그래서 이제 레드넥이라고 불리죠. 이제 예. 이쪽 미국에서 일종의 그 힐빌리라는 표현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빈민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니 하딩이 그런 출신이고 오로지 피겨스케이팅밖에 할 게 없었는데 미국 선수 최초로 트리플 악셀을 성공한 거죠. 예. 그 스케이팅밖에 안 했어요. 스케이트 타는 일 외에는 돈도 없고 교육도 못 받았고 예.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게 없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트리플 악셀을 성공해서 세상의 주목을 받았고요. 예. 이제 올림픽 등등 다 출전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토니 하딩의 어떤 모습이 그 아메리칸 드림을 성공시키는 모습처럼 보였죠. 왜냐하면 워낙 가난했으니까. 예. 가난했던 선수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뭔가 달려나가면 정치할 수 있다 이런 거였죠. 아니 그 실력대로 하면은 언젠가 최고의 자리를 노릴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런 이 넬리 캐리건인가요? 네. 라이벌을 이렇게 넬리 캐리건. 네. 예. 친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 사건의 개요는 자기가 직접 청부 폭행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쟤 때문에 미치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제가 요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예. 내가 쟤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주변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편이자 남자친구이자 남편이자 이렇게 이혼도 했고 그랬던 상대 남성이 그 얘기를 듣고 청부 폭행을 지시하는 거죠. 자기 여자가 이길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정황이 다 이렇게 뭔가 음모를 꾸민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법적 제재를 받은 거죠. 토니 하딩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직접 지시를 한 것은 아니죠. 아. 근데 이제 법적인 판단은 간접적으로 어쨌든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돼서 선수권을 영구 박탈당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불행했던 게 토니 하딩의 그 남편도 그렇게 폭력적이어서 매일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게 치고받는
그 생활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폭력. 그렇죠. 가정 폭력. 그러니까 엄마는 학대하는 엄마, 남편은 남자친구이자 남편은 늘 자기를 폭행하는 남자. 그래서 삶을 보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성격이 또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건강하게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굴곡진 삶을 살았고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나중에 그 토니 하딩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권투까지 해요. 아, 권투요? 네,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터가 나중에 권투 선수가 된 거죠. 네. 근데 혹시 네. 악녀로 몰려서 네. 뭐 사회적으로 막 지탄의 대상이 되고 네. 고립이 되고 네. 그래서 막 지나갈 때 손가락질 받고 네. 뭐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토니 하딩은 사실은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악녀라기보다는 조롱의 대상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도 이 토니 하딩이라는 그 피겨 스케이터 선수 또는 그 한 개인의 캐릭터가 예. 시대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1980년대 그 당시 레이건 정부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뭔가 미국은 굉장히 풍요로운 어떤 그런 자본주의로 막 가고 있었고 예, 예. 버블이었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 사람들이 뭔가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표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예. 그 인물이 사실 그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는 관심이 없죠. 예. 자본이 만들어낸 그 풍요와 그 풍요의 산물과 이런 그 외모와 겉모습에만 관심이 많고요. 아마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토니 하딩이 아니었나. 그리고 아마 그런 지점들을 좀 지적하는 그 영화가 아이 토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이 영화가 스케이팅을 다시 보는 마치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어떤 그런 경기를 다시 보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네. 누가 김연아입니까? 왜냐하면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는 게 이제 예, 이 예, 토니 예. 하딩이니까 김연아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거꾸로 대입하면 김연아 선수가 예. 그럴 리가 전혀 없지만 네. 아사다 마오를 뭔가 이렇게 해코지했다는 그런 셈이 되는 건데 예. 제가 이걸 보면서 김연아 선수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트리플 악셀이 저렇게 어려운 것인데 김연아 선수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항상 성공했던 것으로 제가 네.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 거꾸로 요즘에 이 동계올림픽에서 아시아권 선수들이 얼마나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예. 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팀 추월 경기 네. 이 경기가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올림픽 정신이죠. 네. 그것도 사실 예를 들어서 팀 추월 경기라고 하는 건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거고요. 예. 스포츠가 좋은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룰을 지켜야 된다는 것,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 번 그 판정이 난 승부는 번복할 수 없다는 것. 예. 이런 거죠. 번복을 가끔 요즘 합니다만 뭐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그렇지만 원래의 정신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림픽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작고 영화로 등장하는 이유가 영화적 소재로 등장하는 이유가 아마 그러한 그 기본적인 어떤 원칙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정신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자, 근데 말이죠. 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보니까 이 실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그 상황들을 놀라워요. 재현을 하는데 네. 이게 다른 영화는 몰라도 이 스포츠 영화 같은 경우 배우가 네. 일정 기량은 좀 엄청 스포츠, 훈련을 하죠. 훈련을 하고 대역을 쓰는 게 아니라. 네. 마고 로비도 사실은 그 피겨 스케이팅 훈련을 매우 많이 한 흔적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화는 유심히 저희가 보거든요. 카메라 얼마든지 사실은 그 예를 들면 감출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워킹으로. 예, 예. 예를 들면 그 커트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탈 때 마고로비가 탈 때 그 커트가 그렇게 분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그 훈련을 받은 것 같고요. 트리플 악셀은 CG일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살짝 입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선수가 하고 예. 거기에 이제 그 마고로비를 입힐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건 요즘의 CG 기술은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그 엄청난 기술로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아마 마고로비가 다 해냈을 것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까지 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엄마 역을 맡았던 앨리슨 제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작품인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미국 드라마 중에 미드
비교적 초기작이었던 웨스트윙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저기 백악관. 네, 백악관. 예. 웨스트윙이라는 그 미드가 있었고 시즌 7 정도까지 나왔었죠. 여기서 예. 백악관 대변인을 맡았던 앨리슨 제니입니다. 예. 이어서 이 여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와요. 네. 아메리칸 뷰티도 나온 걸로 돼 있네요. 그렇죠. 네. 예. 앨리슨 제니가 키가 커요. 음. 키가 상당히 180 안팎이기 때문에 어우, 야. 그 여배우로서는 사실은 약이자 독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면 그 캐스팅에서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상대 배우가 작으니까. 또 한편은 그것이 이제 매혹적인 어떤 그런 매력의 포인트로 그 활용되기도 하는데 앨리슨 제니는 연기력으로 자기 어떤 그런 외모의 한계를 돌파해온 그런 여배우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앨리슨 제니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 영화를 처음 볼 때 제가 못 알아봤을 정도니까요. 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오고 악독한 모습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참 배우의 인생은 그거 같아요. 여러 캐릭터를 소화하면서 네. 그러면서 다면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 좋은 의미로 영화적 분열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의식하면 연기가 안 되고요. 예. 몰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때로는 뭐 부자가 되기도 하고 예. 때로는 가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역할이 그 자기가 몰입했을 때 선을 넘어가면 예.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영화 배우들 또는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예. 내가 깡패 역을 맡았다고 해서 너무 몰입해서 진짜 깡패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곤란한 질문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제가 자, 잘 피해갔죠. 네. 훌륭하십니다. 예. 자, 엄마의 공책도 가져오셨네요. 네, 엄마의 공책은 이제 저예산 영화예요. 음. 한 2억 정도의 제작비를 들인 영화고 예. 이렇게 제작은 다 완료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장 배급이 쉽지 않은 그런 작품인데 어쨌든 전문가들에게는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 저널 쪽에도 기자들에게도 공개가 됐고요. 예. 엄마의 공책은 쉽게 말하면 엄마가 요리를 만들 때 엄마 음식을 만들 때 그 요리법 그 레시피 이것을 적어놓은 책이 그 노트가 엄마의 공책입니다. 예.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그 반찬집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둘 다 뭐 학교 졸업도 시키고 그리고 결혼도 시키고요. 아주 지난하고 갓난한 삶을 살아오면서도 꿋꿋하게 버텨왔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엄마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한 가지가 숨겨져 있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가운 엄마는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딸과 아들에게 그렇게 살갑지 않은데 어렵게 살다 보면 가족 관계가 좀 팍팍하죠. 사실은 예. 부드럽지 못하고 서로를 배려하기보다는 서로의 그 단점을 지적하기에 급급하고 예. 그런 우리들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엄마가 치매에 걸린 엄마의 예. 노트 그 엄마의 공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깨달아가는 과정, 뭔가를 성찰하는 과정 이것을 담고 있고요. 예. 어쩌면 그 엄마의 공책 그리고 지금 임순례 감독의 리틀 포레스트 이런 작품이 지금 인기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뜨거우니까 마치 소로우의 삶처럼 숲속의 삶, 좀 고요한 삶, 그리고 가족주의로 환원하는 어떤 그런 작은 공동체의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영화가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영화 엄마의 공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네. 작은 영화도 좀 종종 주목받는 그런 경향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치매 국가 책임제 네. 이런 대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데 네, 잘 되고 있나요? 그게 어떻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네.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자, 이 치매 국가 책임제의 탄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엄마의 공책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동진 영화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자, 영화 아이토니아의 사운드트랙 중에서 슈퍼 트램프가 부른 굿바이 스트레인저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저는 10시